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언니, 나는 학창시절 지독할 정도로 수학을 못했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야. 고2 겨울방학 때 다른 과목 다 제쳐두고 수학에만 하루 10시간을 넘게 투자할 정도로 매달렸거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웬걸? 고3이 되고 3월에 처음 친 모의고사에서 20점 남짓한 수학 점수를 받았고 그 후로 수학은 아예 포기했지. 그때는 수학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수학만큼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없었어. 하지만 난 이제 세상 모든 일이 수학만큼 어렵고 수학보다 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리고 때때론 사는 내내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까지. 안녕하세요. 크래커스북의 지연 작가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북클럽 시간이네요. 진행하는 동안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녹음실에 오는 동안 굉장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서 놀랐습니다. 겨울은 책을 펼치기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차가운 공기가 주는 적막과 공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 공백 속에 나만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원도 작가님의 경찰관 속으로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클럽에 참여하신 청취자분들도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1장 산 사람 목차 중 78쪽에 위치한 사라져줘 제발 편을 오프닝에 이어 같이 읽어볼게요. 편의점에서 한 남자가 자해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엔 좋기 사람 2명쯤 죽었겠다 싶을 정도로 피가 흥건했지. 온몸엔 피냄새가 별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니 편의점 주인과 그 남자가 평소에 친분이 좀 있었는데 갈수록 관계가 멀어지자 그걸 견디지 못한 남자가 그렇게 행패를 부렸대. 그 남자는 소주병을 깨서 자신의 손목을 찔렀는데 한참이나 행패를 부리다가 과다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어. 그 자해 사건 후로도 남자는 계속해서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어. 전처럼 자해를 하진 않았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근처를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주인이 겁을 먹게 한다든지. 곧 이 남자는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병원에서도 계속 해당 편의점에 전화를 한다는 거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부탁한다는 전화를. 언니, 이런 사건은 법으로 해결하기가 무척 애매해. 법대로 해 라는 말은 누구든 뱉을 수는 있지만 법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법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재판에 몰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판결이 아닌 현장 경찰관의 계도 조치나 긴급 조치만으로 이 남자의 행위를 근절하는 건 한계가 있어. 편의점 주인은 무능한 경찰의 모습에 분노하며 파출소로 떠났지만 내가 대꾸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어. 경찰이 범죄 예방을 한다곤 하지만 사실 사건이 터져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 법이 그렇고 현실이 그러하며 바닥을 치는 공권력이 경찰을 그렇게 만들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 사건의 원인인 그 남자가 영영 사라지거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해. 하지만 그렇게 해주리라는 확신이 없잖아.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야. 법은 너무 약하고 가정폭력 현장을 맞닥뜨려야 하는 경찰관을 뒷받침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각종 제도나 경찰 긴급조치 등을 누군가는 외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강력한 형벌이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야. 결국 사건 하나 터지면 주먹구구식으로 난립하는 각종 법제도와 그걸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 서 있는 경찰관만 죽어나가는 구조는 갈수록 경찰관만 소극적으로 만들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 동생이 매번 홀어머니에게 찾아와 욕을 하면서 물건을 부수고 돈을 빼앗아 간다고 누나가 신고를 한 적이 있어.
담당 부서로 연결해줬는데 그 부서에서는 직접적 피해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법적 조치에 소극적인 이상 경찰도 가시적인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더라고. 언니, 난 그 누나에게 거의 빌다시피 사과를 했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경찰관이 아무런 도움도 못 드리는데 저도 답답해서 속이 터지겠다고. 내가 정말 그분에게 면목이 없는 거야. 그러자 그분도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그런 현실을 아는데도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미친 듯 날뛰는 동생이 경찰이라도 와야 저 불리한 일은 안 당하려고 일단 돌아가니까. 쫓아내기라도 하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라면서. 그 동생이 죽지 않는 한 홀어머니와 누나는 평생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게 되겠지. 서울 암사역 부근에서 칼부림이 났을 때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으로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면서 비난하는 기사가 인터넷과 TV에 연일 보도되더라. 나는 중앙경찰학교 때 딱 한 번 테이저건을 실습해본 이후로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 왜냐고? 테이저건 카트리지. 쉽게 말해서 총알이 비싸다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못 쓰게 하는 걸. 경찰관들은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라고 말해. 괜히 쐈다가 범인이 다치면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그 경찰관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외부적 비난 한번 받는 게 낫다고들 하지. 현장은 아주 긴박해. 순간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세월에 총을 사용할 수 있을까? 결국 못한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비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경찰이기 이전에 한 명의 직장인일 뿐이야.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면 할수록 직장 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잘못되면 몇 년치 연봉만큼의 액수를 물어줘야 하거나 아예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누가 영웅처럼 나서겠어. 현장의 영웅을 원한다면 영웅이 마음 편히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해. 맨땅에 헤딩으론 이마만 깨질 뿐이니까. 이런 내 생각에 언니는 인상을 찌푸릴 수도 짐짓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영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걸. 일장 산 사람 중에서 사라져줘 제발 목차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예 모르고 있던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보도되는 기사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발견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우린 쏟아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시선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글 중에서 영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걸 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좀 더 깊은 시선과 관심을 갖고 사회에 임한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을까 고대해 봅니다. 오늘의 공통질문.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경찰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했거나 듣게 되었던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집에서 전기 합선으로 정전이 되고 건물 외벽에서 탄내음이 발생하고 있는 걸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주말 굉장히 깊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관련 업체를 불러주시고 해결이 될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서 지켜주셨던 경찰관 분들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읽어보아요. 지연 작가였습니다.